요즘 참 재밌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뭐, 다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부터 온갖 아트페어가 난무하면서 아무나 화가 시대가 되다 보니 예술의 본래적 기능을 잃어가면서 예술이 상업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의미 있는 말로 들리긴 합니다만 예술의 본래적 기능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뭐길래 기능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말을 할까요? 이쯤에서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종은 더 나은 미술 만평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22회차 박정수 인사드립니다.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동환 만평이님들 만평 땅 위에 작업실 짓는 날까지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술의 본래적 기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죠. 대학 다닐 때도 논문 레포트 많이 쓰잖아요. 근데 혹자는 예술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더 이상은 예술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죠.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술의 순기능이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표현하는 것,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이야 쉽죠. 오늘 사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하는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뭉술하게 표현하니까 아무나 예술이 되고 무엇이든 예술이 되고 말죠. 역으로 생각해서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예술이 아닌 건 뭘까요? 예술이다가 어렵다면 예술이 아닌 걸 찾아내면 되잖아요. 어머니가 예전에 뜨개질 해주시던 니트는 예술일까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와 예술이다 그러는데 그 예술일까요? 아이들의 낙서나 미술 시간에 그린 정물화가 예술인가요? 아닌가요? 그냥 이걸 더 쉽게 한번 풀이해보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술이 뭐냐 그러면, 예술품이 뭐냐 그러면은 예술가가 만들면 예술이고 보통 사람이 만들면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여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예술가일까요? 너 예술가 해. 그럼 예술가가 되나요? 예술대학을 졸업하면 예술가가 될까요? 그러면 전공하지 않은 사람 어떡하라고?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 어떡하라고? 누가 예술가로 칭하냐 이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술이 되자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 이 말 충분히 공감합니다. 두 번째요. 표현된 결과물에 대해 비교할 대상이 없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말하면요, 스포츠는 기록이나 기능, 기회 등을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비교해서 몇 점 하기 때문에 예술의 범주에서 다소 벗어나 있죠. 세 번째는요, 앞서 말한 사회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개인의 입장에서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고 참, 세 번째 하니까 또 어려워집니다. 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요, 미술품을 보고 야, 잘 그렸다, 예쁘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예술의 본래적 순기능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잘이라는 말은요, 무엇인가와 비교하여 기능적으로 더 나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쁘다도 그렇죠. 나 예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과 비교해서 예쁘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쁘게 잘 그린 그림에, 그렇지만 이런 말 다시 정리하면 그거예요. 예쁘게 잘 그린 그림만 가지고서는 예술의 범주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포함시켜 버리면 갑자기 얘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세요? 예전에는요,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을 나눌 때 사회의 기능이냐 사람의 기능이냐로 구분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잘 안 씁니다. 순수 미술과 상업 미술로 구분하기도 했었죠.
순수 미술이라는 말을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해와 조각 등 기능적인 면보다 순수한 미적 표현이 강조되는 미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가 순수한 미적 표현이라는 말을 오늘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업 미술은요 광고, 도안, 포장 뭐 이런 주로 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응용 미술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은요 대다수가 상업이죠. 상업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아트 표현하고 다 상업이고 그래도 상업이고 예술품을 팔지 않으면 안 되니까 판다는 거 다 상업인데 그런 이런 구분이 모호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라는 것이죠. 뭐 처음에 예술의 본래적 순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옆으로 새나가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예술과 비예술 그러니까 예술이 아닌 것 예술가가 누구냐 하는 것 예술가가 아닌 것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요. 예술이 아닌 것은요.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 구성원 중 뭐 돈이냐 정치냐 민초냐 관리자냐 뭐 하듯이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하였느냐 아니면 이것이 없느냐에 대한 문제로 정리됩니다. 뭐 혹자는 그러죠. 난 이것저것 다 싫어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표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내가 싫어하는 그 대상이 이것과 저것에 대한 대상이 무엇이냐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외면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감상의 대상을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네 번째는요. 표현 재료와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예술이고 네 가지 중에서 한두 개가 빠져버린 비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두 개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예술의 본래적 순기능에서 차츰차츰 멀어질 수 있다. 근데 최소한 이 네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좀 쉽죠. 뭐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근데 더 쉬운 말을 하면요. 무늬를 그렸느냐 스토리를 그렸느냐죠. 그림 보면 많습니다. 뭐 풍경을 정물을 그려도 무늬만 딱 그리는 것도 많죠. 예쁘게. 거기에 어떤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정물 시간처럼 뭐 지금의 바구니를 그리고 사과를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말씀드린 그대로죠. 사회성에 대한 유무입니다. 사회적 인간이 아니냐죠. 세 번째는요. 발표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냥 무작정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혼자 막 그려. 뭐 그건 없는 거죠. 네 번째는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이야기할 때도요. 오락 영화와 예술 영화, 상업 영화 구분하듯이 미술에도 오락 미술, 예술 미술, 상업 미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내 주변에는 오락 미술과 예술 미술과 상업 미술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락 미술도 예술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감상과 사회적 기능 면에서 구분을 짓자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아트페어가 참 난무하고 요즘 보면요. 작품 출품작을 보면요. 예술가의 학습 가치보다 예술가 스스로가 즐겁게 그리고 쾌락과 오락과 휴식의 영화로서 그려진 그림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거 좀 재차 말씀드리면 이걸 좋다 나쁘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감상자 입장에서 갤러리스트 입장에서 뭐 혹자는 비평하시는 분은 평론가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나 감상 가치, 작품의 감상에서 오는 자기 성찰이나 새로운 인식에 대한 대리 경험의 역할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예술의 순기능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고등학교 다니는 녀석이 갑자기 뜬금없이 묻더라고요. 아빠, 상업영화와 예술영화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해봐라. 그래서 그걸 반문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개연성이 있으면은 예술이고 개연성이 없으면 상업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참 개연성이라는 말 어디서 배웠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연성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개연성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을 다루는, 그러니까 문학의 보편성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걸 개연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판타지 투성이죠.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업영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술성이 떨어진다는 말보다 상업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상업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다시 한번 미술로 적용을 해가지고요. 미술에서 현실과 유관한 작품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 미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락 미술, 상업 미술이 너무 판을 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